전력용 콘덴서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력용 콘덴서는 병렬 콘덴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부하가 모터 부하라고 하면은 여기 R과 L이 연결된 모터 부하로 했을 때 병렬 콘덴서예요. 따라서 이 부하와 콘덴서는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콘덴서를 연결하게 되면은 이 콘덴서에서 단상에서는 3고조파가 발생해요. 3고조파가 발생하는데 그 3고조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렬로 얘와 직렬 공기는 시킵니다. 직렬 공기 시켜서 여기서 발생되는 3고조파를 없애주는 직렬 리액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렬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전력용 콘덴서와. 그 다음에 이 전력용 콘덴서는 본의 아니게 콘덴서에서 전하를 축적하게 되죠. 맞죠? 근데 그 축적된 전하가 사람의 감전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고 투입했을 때 큰 전압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방전 코일이란 디스차징 코일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C고요. 그 다음에 SC고 그것과 직렬로 직렬 리액터, 그 다음에 그것과 사이에 방전 코일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삼상도 마찬가지예요. 삼상도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부하를 연결하면은 모터 부하라고 했을 때 똑같이 콘덴서 연결하는데 콘덴서는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는 델타 결선을 하게 됩니다. 델타 결선이요. 그래서 똑같이 델타 결선 하는데 여기에 직렬 리액터, 이게 직렬 리액터 설치해주고, 여기에 또 방전 코일을 이렇게 설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용 콘덴서 설치하게 되면 단상이든 삼상이든 이런 직렬 리액터와 방전 코일을 함께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직렬 리액터를 보게 되면은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한다고 해서 직렬 리액터입니다. 이때 단상은 3고조파를 제거하고 삼상은 5고조파를 제거해요. 꼭 외워주시고요. 단상에서 전력용 콘덴서 사용하면 이 전력용 콘덴서에서 3고조파가 발생하고 삼상에서는 이 전력용 콘덴서에서 5고조파가 발생하는데 이 리액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고조파들을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은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부하에서 기본은 삼상이거든요. 삼상.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삼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하 혹은 전력 계통이든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상이 아니고 삼상. 그래서 삼상에서 5고조파 제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직렬 공기를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 얘 L에 의한 리액터와 C에 의한 리액터가 같게 되면은 여기에 의한 것들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없애면 안 되죠. 전부 다 없애면 안 되고 필요한 고조파만 따라서 3고조파면은 여기에 3 5고조파면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 없애고자 하는 고조파의 주파수 있죠. 5오메가 해서 주파수만 없애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단상에서는 얼마가 돼요? 직렬 리액터 오메가 L은 얼마? 9분의 1에 오메가 C분의 1. 따라서 9분의 1은 얼마예요? 여기서 11에서 13%가 된다는 겁니다. 약 11에서 13%. 여기서 얼마요? 오메가 L은 25분의 오메가 C분의 1이죠. 따라서 얼마? 4%인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 4%지만요. 실제는 여유를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주어서 5에서 6% 정도 여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 4%, 실제로는 5에서 6% 정도가 직렬 리액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렬 리액터가 나온 김에 우리가 혼동이 되는 리액터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무슨 리액터 이런 것들요. 그래서 여기 표에 모아놨는데 첫 번째 블로 리액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L 성분이 아니고 C 성분이 많을 때 역류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블로 리액터를 쓴다고 했는데요. 이 블로 리액터 자체가 실제 C부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역률 개선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페란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페란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로 리액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블로 리액터는 역률 개선보다는 조상 설비보다는 페란트 현상 방지고요. 직렬 리액터 방금 한 거 있죠? 얘는 기본이 3상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3상이기 때문에 5고조파 제거가 돼요. 5고조파 제거. 한류 리액터가 무슨 말일까요? 한류, 제한, 전류. 그래서 전류를 제한하는데 가장 큰 전류인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이 한류 리액터입니다. 소호 리액터, 우리가 5장 가면은 중성점 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중성점 접지에서 소호 리액터 접지라고 있는데 그 소호 리액터 접지의 목적이 뭐냐면 지락 전류를 제한해서 지락 아크, 불꽃 튀는 거 있죠? 그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호 리액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전 코일이요. 방전 코일, 디스차징 코일입니다. 방전 코일은 콘덴서에 축적된 잔류 전하를 방전시켜서 감전 사고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선로 재투입 시 콘덴서에 과전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로를 개폐기를 통해서 투입을 했을 때 콘덴서에 바로 과전압이 걸리는 것보다 이 방전 코일을 통하면은 그 과전압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전 코일이고요. 그 다음에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이 있어요. 요 개념을 꼭 확실히 이 개념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보세요. 전선의 충전 전류입니다. 전선의 충전 전류. 요거 보세요. 일단 제가 3상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3상 기준 할게요.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세요.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보세요. 제가 2장에서 선로 정수할 때 정전 용량을 어떻게 우리가 작용 정전 용량은 대지 정전 용량 플러스 정전 용량이라 했죠. 그래서 요 놈을 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한 상당 작용하는 정전 용량은 얼마? CS 플러스 30입니다. 라고 했죠. CS 플러스 30이라고 했습니다. 그랬고, 콘덴서는 대지와 전선 사이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선의 충전 전류는 이 콘덴서를 내가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고 전기를 보내다 보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선의 충전 전류란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러면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류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가 되느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다? 이 전압이 우리가 대지 전압이라는 거예요. 대지 전압. 는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됩니다. 루트 3분의 선간전압.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대지전압을 잠시만 정리를 하면은 Y결선에서는 보세요. Y결선에서는 대지 전압이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 됩니다.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인데 이것이 보세요. Y결선에서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습니다. Y결선은 이렇게 돼요. Y결선에서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대지 전압은 똑같이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요. 인데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Y결선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요거를 그림으로 좀 대지전압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Y결선에서 대지는 모두 공통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것이 선간전압 VL이고요. 이것이 상전압 VP입니다. 그런데 대지는 어디냐면 A, B, C상의 가운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운데
대지부터 각상의 전압이기 때문에 지금 상전압과 대지전압이 똑같은 거예요. 또한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델타 결선에서는 보세요. 델타 결선에는 얘가 선간전압이에요. 얘가 선간전압입니다. 선간전압인데 이거 자체가 상전압이라고 그랬죠. 델타 결선에서는요. 그런데 대지는 어디 있냐면 대지는 여기에요. 대지는 모두 ABC상의 가운데입니다. 그게 땅 대지예요. 따라서 대지는 선간전압,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전압의 개념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무조건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갖고 보시면 보세요. 한 선의 충전 전류입니다. 선 자체에 이렇게 만들어진 작용 정전 용량에 의한 정전 요놈을 우리가 C라고 했을 때 IC는 얼마냐? ohm의 법칙에 의해서 XC분의 E인데 이때 E는 대지전압이라 그랬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대지전압 E가 되는 겁니다. XC는 얼마요? 오메가 C분의 1분의 2죠. 따라서 얼마? 오메가 C인데 보통 우리가 이 CS 플러스 3cm 할 때 CS 플러스 3cm에서 이놈의 단위가 마이크로페로 퍼 킬로미터니까 1km당 이만큼입니다. 따라서 보통 여기에 전선의 길이 L을 곱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메가 C이고요. 오메가는 2파이 F C L의 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주어진 전압이 대지전압이 아니고 선간전압이 주어지잖아요. 선간전압이 주어지면 얼마? 오메가 C E L의 대지전압 대신에 우리가 E를 대지전압이라 합니다. 선간전압을 V라고 해요. 루트 3분의 V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C는 CS 플러스 3c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충전 전류고요. 충전 전류. 얘는 한 선의 전선 하나의 충전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전 용량 QC예요. QC. 지금 전선로의 충전 용량이면 전선로에 이게 콘덴서가 아니고 전선로에 의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어렵지 않죠? 여기에 충전 용량 전력 Q는 뭐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가 되는 거죠. 맞죠? 얼마? QC는 EIC가 됩니다. EIC. 그래서 이 IC니까 지금 IC가 얼마였어? IC가 요거죠. 충전 전류가 요 값입니다. 혹은 요 값이에요. 요 값. 네, 그래서 얼마 EIC니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오메가 C이에요. IC가 오메가 C이에요. L값 빼고요. 일단 L값 빼고 전선 길이 빼고 얼마? 오메가 C. IC가 오메가 C이니까요. 얼마? 오메가 C의 제곱이 됩니다. 보통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를 쓰고요. 전선 자체에 충전된 용량인데 이것이 대지정전 용량과 상호정전 용량에 의해 만들어진 작용정전 용량에 의해서 충전된 용량이란 겁니다. 그래서 충전 용량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 네, 이렇게 표현한다.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중요하지만은 이때 2로 계산할 때는 대지전압인데 만약에 선간전압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대지전압을 선간전압으로 바꾸기 위해서 루트 3분의 V를 대입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거는 뭐냐면 선로 자체의 충전 용량이었습니다. 선로 자체의 충전 용량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했죠? 전력용 콘덴서의 충전 용량으로서 달라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거 봅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하게 됩니다. 델타 결선을 하게 되는데 보세요. 이때 지금 콘덴서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 지금 교재도 있지만 콘덴서 요 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충전 용량은 보세요. 얘 전압이 뭐예요? 지금 델타 결선으로 했기 때문에 한 상의 전압 E가 됩니다. 한 상의 전압 E.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전류는 필요 없고요. 어차피 흐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 QC는 얼마냐? 앞에서 한 것처럼 얼마? X분의 V의 제곱 혹은 옴의 법칙에서 할 때 보세요. P는 R분의 V 제곱 이 공식 아시죠? 맞죠? 그러면 R 대신에 콘덴서가 있으니까 XC분의 V의 제곱이고 XC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V의 제곱이니까 얼마? 오메가 CV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오메가 CV의 제곱이요. 그런데 3상이라고 하면 보세요. 한 상, 두 상, 세 상입니다. 한 상, 두 상, 세 상이면 이 전압을 우리가 오메가 C 상전압으로 두고요. 상전압으로 둔다면 3을 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상에 걸리는 용량, 상에 걸리는 용량이 3배가 있기 때문에 3배 오메가 C2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델타 결선으로 하잖아요. 델타 결선으로 하게 되면은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아져요. 맞죠? 따라서 얼마? 3 오메가 C V의 제곱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델타 결선으로 했을 때는요. 근데 만약에 델타 결선을 하지 않고요. 얘를 Y 결선으로 합니다. Y 결선으로. Y 결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때 상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선간 전압이 V라고 했을 때 상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3분의 V죠. 맞죠? 루트 3분의 V입니다. 따라서 이때 QY는 이 공식에 의해서 보세요. 3 오메가 C2의 제곱인데 Y 결선으로 하게 되면은 E가 얼마예요? 이 상전압이 3배 오메가 C의 얼마? 상전압이 선간전압이 얼마? 루트 3분의 V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똑같이 했을 때 얼마가 된다? 루트 3 제곱 루트 3의 제곱하면 3이고 3과 3 약분되면 얼마? 오메가 CV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오메가 CV의 제곱. 그래서 여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세요. Q 델타로 하면은 똑같은 내가 선간전압을 줬을 때 Q 델타는 얼마? 3 오메가 CV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Y로 하면은 얼마가 된다? 얼마? 오메가 CV의 제곱이 됩니다. 즉, 이게 비율이 얼마예요? 뭐다? Y분의 Q 델타는, QY는 어떻게 돼요? QY는 3분의 1의 Q 델타가 되죠. 3분의 1 Q 델타가 됩니다. 이런 거 어디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뭐냐면 회로 이론에서요. 우리가 ZY는 3분의 1의 Z 델타, PY도 3분의 1의 P 델타, IY는 3분의 1의 I 델타 이런 거 있었어요. 즉 콘덴서의 용량에 있어서도 지금 전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 Y 결선으로 하면은 델타 결선에 비해서 용량도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용량도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것을 한 번 더 싹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어 하나에 따라서 계산 값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보세요. Q 델타는 얼마? 3 오메가 CV의 제곱이요. 3 오메가 CV의 제곱. 그럼 오메가 2파이 F죠. 오메가 2파이 F 대입하면 얼마? 6파이 FCV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QY는 얼마다? 오메가 CV의 제곱이죠. 이럴 때 얼마? 얘는 2파이 FCV의 제곱이요. 2파이 FCV의 제곱. 대신에 여기에서 이 전압은 뭐였어? 이 전압은 뭐? 선간전압이었습니다. 선간전압. V는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QY는 Q 델타 비해서 3분의 1의 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똑같은 콘덴서를 썼는데 똑같은 콘덴서를 썼을 때 Y로 하면 델타로 했을 때보다 그 용량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100 마이크로 페럿짜리 콘덴서를 썼는데 Y로 하니까 100 메가볼트, 100 킬로볼트 암피어가 됐는데 델타 결선을 하면은 300kV 암피어의 용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똑같은 100을 만들려고 했을 때 Q 델타로 하면은 100이 아니고 33.3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써도 똑같이 Y처럼 100kV 암페어를 만들 수가 있다는 의미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콘덴서를 델타로 결선하면은 Y 결선식에 비해서 3배의 충전 용량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용량이 같으면 3배예요. 그러면 똑같은 용량을 하기 위해서 델타는 그 용량을 3분의 1로 줄여도 똑같은 용량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포인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는 일반적으로 델타 결선을 한다는 겁니다. 전력용 콘덴서는 Y 결선하지 않고 델타 결선하게 됩니다. 우리 선로에서는 있죠. 선로의 정전 용량은 일반적으로 Y 결선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선로는 이렇게 대지죠. 대지 중성점이 묶여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중성점이 묶여 있으니까 일종의 Y 결선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구분하는데 이번 페이지 보면 전류와 충전 용량이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 구한 건 전선의 충전 전류, 전선의 충전 용량과 지금 얘기하는 델타 결선, Y 결선의 충전 용량은 다른 겁니다. 개념 자체, 그 구하는 공식이 다르고요. 대입하는 전압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전 전류보다 전선노의 충전 용량은 오메가 C2의 제곱인데 이때 E는 뭐다? 대지전압이었죠. 대지전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선에서 근데 Y 결선했을 때 오메가 CV의 제곱이요. 이때 V는 선간전압이라는 겁니다. 지금 공부를 하실 때 문제 풀 때 있죠. 이가 지금 대지전압하고 이 선간전압하고 이거 굉장히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결론은 간단하거든요. 대지전압,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된다. 이것만 간단합니다. 그런데 언제 대지전압 넣고 언제 선간전압을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공부해보신 분들. 물론 더 골치 아픈 실기에서 더 그런 게 많습니다. 하여튼 일단 필기에서도 문제 풀기 위해서 대지전압과 선간전압 잘 구분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였고,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가 있습니다. 동기조상기는 뭐냐면,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무부하로 운전 중인 동기전동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V곡선을 하는데, 동기조상기는, 이러한 V곡선을 합니다. V곡선에서 계좌전류에 따라서, 어때요? 이쪽으로 하면 과여자하고요. 이쪽으로 하면 부정여자입니다. 부정여자. 해서 과여자 쪽으로 하면 C로 동작하고 부정여자 쪽으로 하면 L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L로 동작. 그래서 L도 되고 C도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한 전력용 콘덴서는 무조건 콘덴서는 C밖에 안 되는데 동기조상기는 부하에 따라서 L도 됐다가 C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조상기 한번 읽어보면은 동기전동기의 여자전류가 이 계좌전류 IF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전류 변화시켜서 지상전류 공급함으로써 부하의 역률을 개선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를 개선시키는 장치고서 일단 여자전류 증가시키면 진상전류가 되고 여자전류 감소시키면 지상전류, 디진 역률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와 동기조상기의 비교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 전력용 콘덴서, 지금 한 동기조상기인데 일단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전류만 공급 가능하다.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진상전류죠. 예, 맞고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 모두 공급 가능하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계단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200, 300, 400 이렇게요. 그런데 동기조상 계좌 전류를 쭉 조정하면은 서서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능한 거죠. 전류 조정이 연속적이고, 전력용 콘덴서는 우리가 소형, 경량, 경제적 손실이 적습니다. 소형으로 쓸 수 있고요. 현장에 가보시면은 전기 설비에 웬만하면 전력용 콘덴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형이고 경량이고 경제적이고요. 손실이 적어요.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는 손실이 보통 0.3% 이하입니다. 전체 용량이 0.3% 이하가 전력용 콘덴서의 손실인데, 동기조상기는 대형이고요. 중량, 무겁고 가격이 비싸고 손실이 커요. 이 동기조상기는 일종의 전동기이기 때문에 손실이 2%에서 3% 정도까지 돼요. 그 다음에 용량 변경이 쉽고, 전력용 콘덴서는 100, 200, 300 용량 변경이 쉬워요.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는 선로 시충전 운전. 시충전 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로를 그러니까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험 운전한다는 겁니다. 시험 운전할 때 동기조상기를 통해서 시험 운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블로 리액터, 우리가 그 조상 설비 중에 하나 중에서 전력용 콘덴서 말고요, 부하가 C부하일 때는 블로 리액터를 통해서 역률 계산할 수가 있는데, 실제 C부하가 잘 없기 때문에 블로 리액터가 역률 계산용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블로 리액터를 우리가 블로 리액터도 병렬 리액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7번 가시면 직렬 콘덴서가 있습니다. 직렬 콘덴서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했죠. 보세요. 직렬 콘덴서는 선로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콘덴서를 병렬이 아니고 직렬로 달아요. 만약에 이렇게요, 3ohm이에요. 얘가 10ohm이에요. 얘가 6ohm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합한 리액턴스는 얼마? 10이고 6이면 합한 건 4가 됩니다. 4. 그래서 합한 리액턴스 X가 얘를 달지 않았을 때 10이었다가 콘덴서를 다니까 X가 4가 돼요. 4. 그러면 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선로의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 강하를 경감시키는 거예요. 전압 강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강하를 보상하기 위해서 부하와 직렬로 혹은 선로와 직렬로, 부하의 직렬 연결이 되는 게 많은데,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접속하는 콘덴서가 되면서 L 성분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직렬 콘덴서는 있죠. 부하의 역률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 효과가 더 좋습니다. 부하 역률이 나쁘면 이 콘덴서 설치한 효과가 더 좋다. 이런 것 결과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가시면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가 있습니다.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이건 2016년 그 출제 기준부터 추가된 겁니다. SVC라고 하는데, SVC가 스태틱이고 스태틱이 정지형입니다. 그 다음에 V가 뭐냐면 무효전력을 얘기해요. 무효전력의 단위 바죠. 바고요. 그 다음에 C는 컴펜세이터라고 해서 보상입니다. 보상장치인데, 보세요. 일단 계통 전압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무효전력을 계통에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효전력의 조정을 전압 조정을 무효전력이에요. 무효전력 조정을 전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하면은 무효전력을 조정해서 공급을 해서 이 전압 변동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 조정을 위한 장치인데, 전력용 콘덴서 C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로 제어되는 리액터. 그러니까 C와 L인데 그 L이 사이리스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SCR 등으로 제어되는 리액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가 복잡하죠. C값하고 반도체로 제어되는 L값이요. 그러니까 이 값이 구조가 반도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싸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통 내 발생한 무효전력의 동료에 재빨리 대응해서 지상이나 진상 용량 등을 단시간에 공급 가능합니다. 지금 내부 구조가 L이나 C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상도 되고 진상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 계통의 미소한 전압 대책, 변동 대책이나 계통 안정된 향상 대책 등 고도의 제어가 요구될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네,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고, SVC입니다. SVC와 동기조상기의 비교입니다. SVC와 동기조상기 비교 보시면, 일단 SVC는 그냥 반도체 소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썼다는 것 자체로 비싼데 성능은 좋은 거죠.
가격이 SVC 고가, 동기조상기도 고가고요. 운전 유지 방법, 반도체는 우리가 조작이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운전 유지 방법이 SVC가 간단하고 동기조상기는 복잡해요. 예. 전력 손실, SVC도 약간 커요. 0.5에서 1% 정도고,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는 2에서 3%. 예, 손실이 더 큽니다. 앞에서 제가 전력용 콘덴서 그 0.3% 이하로 된다 그랬죠. 보수 방법도 SVC는 간단하고 동기조상이 복잡하고 무효전력도 진상지상 모두 조정 가능합니다. 전압 조정도 둘 다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전압 유지 능력도 둘 다 크고 안정도에 미친 영향도 모두 큽니다. 그래서 다른 건 뭐냐면 유지 방법이 SVC가 더 간단하고 보수 방법도 약간 간단하고 전력 손실은 SVC가 약간 크고 동기조상기는 많이 크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형 유효전력 보상 장치도 뭐 동기조상기와 비슷한 최근에 사용되는 이런 역률 개선 장치, 즉 조상 장치다, 조상 설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3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면서 이론이 지금 너무 많아서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건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시간을 할애한다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꼭 참고 좀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